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 조건문 if와 else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elif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elif라는 키워드를 배울 건데 얘는 if문에다가 추가하는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먼저 조건문이 true인 경우 우리는 지금까지 실행 문장을 실행을 했었죠. 그런데 false인 경우 그냥 실행 문장만 했는데 elif를 이용하게 되면 또 다른 조건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의 if문은 조건을 딱 하나만 넣었었어요. 근데 우리가 상황이 딱 한 가지만 있을까요? 아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날씨만 하더라도 맑을 때는 어떻게 하고 흐릴 때는 어떻게 하고 비 올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경우처럼 다양한 조건들이 필요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elif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첫 번째는 무조건 if로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조건식을 쓰고 이 조건식 밑에 이제 그 조건이 true인 경우 실행될 문장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elif문을 쓰는 거예요. 이때는 이제 조건식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를 쓰고 싶을 때겠죠. 그래서 다음은 조건식 다른 조건식을 또 써줍니다. 이때 조건식이 true라면 실행 문장 2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요. 컴퓨터는 맨 위에부터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맨 위에 if문을 확인을 합니다. 조건식을 확인을 해요. 그래서 이 조건식이 true다. 그러면 여기는 실행 문장 2를 실행을 하고 이 밑에 보지 않습니다. 이 밑에 있는 elif는 보지 않고요. 이 다음으로 아예 건너뛰어서 다음 문장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false인 경우 if가 false예요. 실행 문장 안 보겠죠? 그 다음 elif문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 elif문의 조건식이 true라면 실행 문장 2를 수행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만약에 조건식 2가 false라면 마찬가지로 실행 문장 2를 실행하지 않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추가적으로 else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 else는 언제냐? 아까 전 시간에 이 조건이 false인 경우였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조건식이 1도 false고요. 조건식 2도 false인 경우에 실행 문장 3을 수행을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주는 조건들이 전부 다 맞지 않아. 그러면 얘를 수행해 라고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else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건식을 2개 정도 썼는데 더 많을 수도 있잖아요. 오른쪽 표처럼 elif문을 계속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건이 100개가 돼요. 그럼 여러분들 elif문을 이어서 똑같이 100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100개가 전부 다 false인 경우가 있다면 false인 경우에는 이 else문을 수행해 주세요 라고 또 마지막에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흐름도를 보시면은 먼저 조건식 첫 번째 만나게 됐을 때 만약에 얘가 true예요. true입니다. 그러면 실행 문장 2를 수행하고 어디로 가요? 마지막 끝으로 갑니다. 조건문 2 봐요, 안 봐요? 안 본다는 소리예요. 즉, if문에서 하나라도 true 값이 들어와서 실행을 했다. 그러면 나머지는 신경 쓰지 않고 아예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조건식이 false예요. 그러면 조건식 2를 확인하게 되고요. 조건식 2가 true면 실행 문장을 수행하게 되고요. 조건식이 false라면 끝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제가 써왔어요. 자, 맨 처음에 조건이 true인가요? false인가요? true죠. 그러면 실행 문장 2를 수행합니다. 그래서 실행 문장 1이 출력된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면 얘도 true인데 얘 본다 안 본다? 아예 안 본다. 그래서 실행 문장 2가 실행이 안 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아예 if문을 빠져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얘가 이제 false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요? elif에 있는 이 조건을 확인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true면은 실행 문장 2가 실행이 돼서 지금 true이기 때문에 2가 실행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둘 다 false인 경우 당연히 아무것도 실행이 되지 않고 그냥 프린트 없이 끝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한번 직접 실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num1과 num2를 입력을 받았어요. num1과 num2를 입력을 받고 그 다음 크기 비교를 할 겁니다. 만약에 제가 5랑 3 입력하면 뭐가 더 커요? 첫 번째가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정수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 7과 13을 넣으면 두 번째가 더 크죠?
그래서 두 번째 정수가 더 큽니다를 출력하고, 만약에 둘이 똑같아요. 그러면 두 수가 똑같습니다 라고 보여주는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볼 겁니다. 그럼 보면은 이미 지금 세 개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상황들이. 이때 엘if문을 사용하지 않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조건을 먼저 num1이 num2보다 큰지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num2가 num1보다 큰지 볼 거고, 그리고 또 num1과 num2가 또 같은지 조건을 확인하고 이 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lif 실습이라고 하고요. num1과 num2를 입력받기로 했으니까 num1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int에서 input 첫 번째 정수 입력이라고 하고요. 마찬가지로 num2에다가 이번에는 두 번째 정수 입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num1과 num2를 입력 받았을 거고, 얘가 뭐가 더 큰지 보고 싶으면은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if 해서 먼저 저는 num1이 num2보다 큰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num1이 num2보다 크다면 첫 번째 정수가 더 크다는 거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수가 더 큽니다 라고 말을 해주고, else, elif 조건을 하나 더 써야 되기 때문에 num1이랑 num2랑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print, 당연히 num2가 더 커서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번째 정수가 더 큽니다 라고 해주죠. 마지막으로 elif를 한 번 더 써서 num1과 num2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서로 같다면 print 두 수가 같습니다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 10, 두 번째 정수 7이라고 해주면 당연히 첫 번째 정수가 더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정수가 더 큽니다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엔 두 번째가 더 크게 3과 7을 집어넣어주면 두 번째 정수가 더 큽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둘 다 똑같이 7과 7 하면은 두 수가 같습니다를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면 좋은 게, 먼저 여기 크기 비교할 때 num1과 num2 비교하잖아요. 이 위에서 두 개가. 만약에 num1이 크다 또는 num1이 작다, 이 외에는 같은 경우밖에 없죠. 이런 경우는 지금 저처럼 elif에서 조건을 써도 되지만 여기에다가 그냥 else라고 쓰셔도 됩니다. 두 개 다 false인 경우, 위에 있는 조건이 둘 다 false이면 같은 경우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7과 7을 입력하면 두 수가 같습니다라고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실습으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습은요, 스코어를 입력받을 거예요. 스코어를 입력을 받아서 학점을 부여할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A, B, A뿔 A, B뿔 B 해서 F까지 해서 학점이 부여가 되잖아요. 저는 심플하게 플러스 다 없애버리고 A, B, C, D, F로만 해서 학점을 부여를 하도록 하죠. 범주는 왼쪽에 나와 있듯이 100 이하, 90 이상이면 A가 되고요. 90 미만, 80 이상이면 B, 80보다 작고 70보다 크면 C, 70보다 작고 60보다 크면 D, 그리고 60보다 작으면 F를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은 숫자 입력 받아서 그에 따른 학점들이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제가 먼저 스코어로 입력을 받아야겠죠. 스코어, int, input, 점수 입력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쓰겠습니다. 자, 이 점수를 입력 받았을 때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학점을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if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스코어가 100보다 작은지 봐야 됩니다. 아까 100 이하,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스코어가 뭐보다 커야 돼요? 90보다 커야겠죠. 그래서 90보다 크다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조건이 둘 다 맞았을 경우, 둘 다 true일 경우에만 이 조건에 성립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nd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result, 학점 A를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출력이 잘 되는지 확인해보죠. print, 제가 받은 점수는 이고요. 점은 입니다. 학점입니다 라고 써주고 점 format 해서 여기에다가 스코어랑 리절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 안에 있는 숫자 이제 한 99점이라고 쓰게 되면 학점은 A 학점이 잘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 한번 조건을 제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건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elif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하고 이번에는
스코어가 90보다 작고 and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우리는 학점은 B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보면 제가 한번 80이라고 하면은 B학점이 나오고 다시 90 하면은 A학점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기 파이썬이다 보니까 여기 조건 부분을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제가 주석 처리하고 뒤에 달아둘게요.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좀 더 심플하게 사용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스코어라는 얘는 먼저 100보다 작잖아요. 90보다 크거나 같고 그래서 90보다 크거나 같고 and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서 100보다 작다. 우리 실제 수학에서 쓰는 범주처럼 사용해도 얘가 알아먹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밑에 보시면은 80보다 크거나 같고죠. 크거나 같고 스코어 작다. 90 해주면은 88 하면 B학점입니다 라고 잘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언어는 이 오른쪽처럼 써야 되지만 파이썬 제가 훨씬 더 심플하고 쉽다 했죠. 그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수학 공식 수학들 그냥 쓰시면은 웬만하면 다 알아먹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이 조건이 성립했다라는 거는 물론 100 이하인 얘들 중에서 성립했다라는 거는 여기 부분이 무조건 90보다 작은 숫자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90보다 작다는 좀 빼고 그냥 스코어가 80보다 크거나 같냐 정도만 써도 여러분들 잘 동작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명시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elif 이번에는 70보다 크거나 같죠? 70보다 크거나 같고 스코어가 80보다 작은 경우 이때는 리절트 C. elif 이번에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스코어가 70보다 작은 경우 리절트 B, D라고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얘들은 이제 60보다 작은 얘들이 되겠죠. else 리절트는 F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점수를 입력받으면은 제가 70보다는 55점, 60보다 작은 숫자를 가지고 오면 F학점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65점 이러면 D, 77점 하면은 C. 그래서 A, B, C, D, F가 전부 다 잘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번 조건문 실습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리스트와 튜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